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국이라고 하고,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타마린드라고 하는 어, 섬유 에이전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는 15년이 조금 넘습니다. 어, KTC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해외 시장 대응 전략 설명회, 한국산 섬유 제품의 효과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 대응 전략의 발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제가 남아공 시장에서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해야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국 섬유 제품의 효과적인 시장 대응 전략을 위해서 어, 그, 한 네다섯 가지의 주제로 추려보았고요. PPT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어, 어떠한 바이오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전체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약 6천만 명이라고 발표가 되었지만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서 비공식적으로 남아공으로 들어온 인구까지 합치게 되면 약 7천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의 인구가 7천만 명 정도의 시장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점을 파악을 해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인구의 40%가 40% 정도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점은 남아공 내의 어떤 소득의 불균형, 또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매우 심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PT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CNN에서 발표한 지니계수 표입니다. 지니계수라는 것은 각 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지수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표에 의하면 남아공이 전체 국가 중에 전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국가의 특징으로는 특별히 섬유 제품에 관련되어서는 각 소득 계층이 구매하는 브랜드와 제품의 종류가 매우 쉽게 확연히 구분이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는 어떤 한 나라의 시장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수만 보고 해서 성공할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어, 이 계층별로 어떤 선호하는 브랜드나 어떤 바이어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타겟 바이어라는 것인데요. 어, 일단, 저소득층 타겟 바이어로는, 어, 남아공 내 펩이나 젯, 에커먼스, 미스터 프라이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물론 남아공 전국에, 자신들의 어떤 체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을 어, 중국에서 제조한 봉제 완제품이나 레디메이드 제품들을 수입하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산층 타겟 바이오로는 TFG, 트루월스, 우러스 등의 바이오와 그리고
코로나 전 시대에 태동되기 시작하여서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온라인 베이스의 스몰 부티크 레이블 브랜드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 타겟 바이어는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어떤 기존의 선진국들의 명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어, 층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어, 현재 한국 섬유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이나 원가와 품질들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 중산층 타겟을 하는 TFG나 트루월스, 우러스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것이 조량일 것 같습니다. 어, 이 저소득층 타겟 바이어의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산 자체 와 가격 경쟁력 자체가 가격 경쟁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퀄리티 중심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 중심을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이런 중산층 타겟 바이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어, 가장 효율적인 시장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어, 근래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규모가 커진 온라인 부틱 브랜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너무 어, 어, 작은 어떤 작은 규모의 바이어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발주 수량에 대한 어떤 발주 수량 미니멈 퀀터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 2, 3년 후에는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 다음은 어, 어떤 바이어들로 어떤 아이템들로 어떤 바이어들을 공략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층 타겟 바이어들의 어떤 규모나 성격 등을 설명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빅3라고 하는 우럴스와 트루월스, TFG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럴스의 경우에는 남아공 포함해서 남아공뿐만 아니라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영국과 호주에 총 207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의류 제품뿐만이 아니라 섬유 관련 제품뿐만이 아니라 식품이나 홈웨어, 기타 어떤 자파류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비슷한 스타일로는 영국의 막센 스펜서랑 가장 비슷하고 실제로 또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어, 시스터 컴퍼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인력 교환이라든지 인력 교류라든지 어떤 시스템 교류라든지를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막센 스펜서랑 같이 해왔습니다. 제품의 요구하는 제품의 수준이나 테스트 방법 그리고 퀄리티 이런 것뿐만 거의 막센 스펜서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루월스의 경우에는 전문 패션 체인 스토어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어, 좀 더 젊은 층 그리고 트렌디한 어떤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개가 넘는 레이블을 갖고 있고 또 남아공뿐만 아니라 주변 아프리카 국가, 영국 포함해서 총 777개의 매장을 갖고 있고 이번 달에 공식적으로 축구장 6개 반 정도의 넓이의 종합 물류센터를 케이프타운에 건설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곧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TFG, 더 포시니 그룹입니다. 현재 남아공의 가장 큰 바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관하는 레이블도 한 20개가량 되고요. 남아공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영국, 호주 등을 포함해서 총 2,468개의 매장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고,
현재 한 3천 개 정도의 매장이 올해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TFG 같은 경우에는 근래 한 5년 동안 가장 혁신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인 어떤 경영을 공격적인 경영을 해서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회사들의 현재 상황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일단 주 제품들은 중국산 섬유 제품으로 제조한 봉제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인도나 베트남, 한국, 대만산 섬유 제품으로 제조한 봉제품들의 비율은 15% 내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어, 한국산 섬유 제품의 판매 신장을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빅바이어들에게 판매 신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어, 중국산 제품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천연 재료의 성분, 면이라든지 린넨 이런 제품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어떤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축적된 합성 섬유 위주의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합성 섬유의 제품들은 아주 기본이고 기초적인 어떤 보명적인 아이템들이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것도 완벽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기술력이 상당히 축적되어진 상태이고, 아주 소수의 아이템을 빼고는 유사품들을 거의 다 만들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이후에는요. 그럼 좀 더 어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어떤 추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판매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프리카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의 넓이가 3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한반도의 150배 정도 되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을 뺀 어떤 대륙의 넓이가 4,38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러면 뭐 그거보단 작지만 결코 작은 대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일 대륙으로서. 따라서 이러한 큰 단일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이렇게 큰 대륙을 그냥 아프리카 시장 하나로 판단한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어떤 실패 확률을 가장 높이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아프리카 시장을 사하라 사막 이북과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나누는데 이것도 뭐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제 권역을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눕니다. 특히 어떤 사하라 사막 이북의 경우에는 물리적이나 정치 경제적 환경 자체가 EU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섬유 제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EU 시장의 어떤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뭐 모로코 뭐 이런 뭐 터키도 뭐 굳이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어떤 트렌드 자체도 어떤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 시장의 경우에는 EU 시장의 의존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사하라 이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EU 시장 의존도가 좀 낮고 그리고 소비자품 시장 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북미나 유럽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 교육 그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그 고유의 어떤 독립적인 요소들이 시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어떤 미국 북미나 유럽에서 통한다고 하는 아이템이나 디자인들이 반드시 사하라 이남의 시장에서 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북미의 어떤 트렌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북미에서 어떤 잘 되는 어떤 디자인이나 트렌드들이, 어, 오히려 이런 남아공 시장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이 그냥, 취급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도 숙지를 해야 되고, 따라서 결론은, 어떤 지역의 특성과 어떤 경제적 환경을 잘 숙지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어떤 효과적인 전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판매 전략 중에 하나인 그 어떤 경쟁국과의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국은 결국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결국은 남아공 섬유 제품 시장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시장 대응이라 하는 것은 중국산 합성 섬유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뭐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같은 아이템을 두고 가격 경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 산 제품의 어떤 독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뭐 어떤 중국에서 못 만드는, 어떤 중국에서 질이 떨어지는 어떤 단순하게 그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제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어떤 간접적인 요소들이 포함한 거죠. 뭐, 오도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바이오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물류라든지, 어떤 서비스적 요소, 이런 것들 세세한 부분에서 어떤 중국보다도 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니트 아이템과 우분 아이템으로 나눠서 어떤 아이템들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트 경우에는 현재 남아공 섬유 시장에서 어떤 경쟁국과 비교 우위에 있는 니트 아이템들은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외에 어떤 슬링키 아이템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언급했다시피 어떤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 우위에 있는 아이템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이 우리의 비교 우위 자리를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대안은 뭐 기존의 어떤 걸로 어떤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 원사의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가공, 처리 이런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 어떤 좀 많은 노력이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들은 언젠가는 중국의 기술력이 축적되는 순간 우리가 순식간에 그 비교 우위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발 앞서간다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직물 같은 경우, 우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각 비교 우위에 있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감량물보다는 비감량물 아이템 위주의 어떤 비감량물 아이템들이 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웃도어웨어 제품들에 쓰여지는 섬유 제품들이겠죠. 근데 이 아쉽게도 이 남아공 기후가
어떤 유럽이나 북미처럼 그렇게 가혹하지가 않습니다. 기후 조건이 가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웃도어 웨어 제품들의 판매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필요함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롭게 개발된 어떤 혁신적인 소재나 어떤 가공이 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중산층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할 경우에 남아공에 있는 중산층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구매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이런 거에 대해 받아들이는 게 우리나라나 어떤 북미나 유럽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기존의 어떤 남아공 시장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개발했던 아이템들 중에서 남아공 기후나 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찾아내서 물론 지역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웃도어 시장이 어, 뭐 굳이 말하자면은 지금 한 걸음마 단계는 넘어섰고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주 어떤 초급적인 기본적인 아이템들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북미나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고가치의 어떤 제품들도 판매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점을 대비해서라도 물론 준비를 해야겠지만 당장으로서는 기존에 개발했던 아이템 중에서 어떤 남아공 시장에 맞는 아이템들을 추려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판매 시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 지속 가능한 소재에 관해서 소재 제품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남아공뿐만이 아니라 현재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죠. 전 세계 트렌드인 어떤 지속 가능한 소재 섬유 제품 시장이 뭐 이거는 결국은 필연적으로 2, 3년 이내로 도래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남아공 시장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북미나 유럽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했던 우러스나 TFG, 그다음에 트루월스 모두 요즘 들어서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머티리얼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활성화돼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현재 상황은 이거를,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대요. 그 서티피케이트 확인하는 작업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미나 유럽처럼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아직 안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 그, 이러한 제품들은 물론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만 체계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중국산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없이 판매되는 게 언젠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북미나 유럽처럼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는 합니다. 따라서 일단 한국산 섬유 제품의 어떤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중국산 지속 가능한 섬유 제품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든지 또 품질 관리가 상당히 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관련해가지고 뭐 공신력이 떨어진다든지 위조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한국산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좀 효율적이고 빠르게 어떻게 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 이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떤
경쟁국가에서 우위를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민간 기업에서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관이나 어떤 정부 이런 데서도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우리나라만의 스탠다드를 만들어낸다든지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아프리카 시장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경쟁국 특히 어떤 중국 이런 데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아이템에 있어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니트와 오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오퍼를 하는 것이 무작정 뭐 미국에서 된다, 뭐 어디서 된다 이렇게 오퍼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소재의 제품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아, 아직까지는 좀 미지의 분야라고 남아공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어떤 독립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 부분이 이렇게 퍼즐처럼 다 엮여 있고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어, 얼마나 각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냐에 따라서 그 한국산 제품이 좀 더 남아공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 제가 15년 이상 이렇게 느꼈지만 인도나 대만이나 이런 중국을 제외한 인도나 대만이나 이런 다른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국가들보다는 한국이 여러 면에서 어, 좀 낮습니다.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 대세가 되는 중국산 제품 자체를 어떻게 뛰어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이 말씀드린 어떤 전략이나 전술 자체를 좀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각 부분에서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뭐 한두 달 내로 무슨 뭐 한 분기나 두 분기 내로 어떻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은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어떤 성공을 거두어서 좀 더 어떤 그게 기반이 돼서 다른 어떤 분야들도 제품들도 남아공 시장에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이었습니다.